네, 이번 주도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매수 진행한 회사는 수요일에 이항홀딩스, 아고라,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로블록스, 그리고 목요일에 비욘드 미트, 유니티 소프트웨어, 아이온 큐, 어스타트 홀딩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이항홀딩스, 리얼리얼, 메르슨 디지털 홀딩스라는 회사를 매수를 했고요. 이 회사들은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많이 빠진 회사들이에요. 고점 작년 재작년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10배에서 뭐 20배 이상까지도 빠진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항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UAM 회사고, 뭐 미국에는 이제 조비에이션이라든지 다른 이제 상장된 UAM 회사도 있는데, 일단 이항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져서 매수를 했고요. 아고라 같은 경우는 뭐 클럽하우스라는 SNS 어플을 운영하는 뭐 영상이 남성 같은 그런 실시간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중국의 제일 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자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멜론이나 플로 같은 그런 회사고, 로블록스는 이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에요. 이제 저희 애도 이제 로블록스에서 실제로 이제 현금 결제를 할 정도로 초등학생들한테 많은 인기를 이제 누리고 있는 게임 어플이죠. 그리고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식물성 육류 회사인데, 뭐 대체육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빌 게이츠라든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회사인데, 뭐 그리고 이제 아이온 큐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 회사인데, 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11큐비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지금 듀크대 교수인 김정상 교수라서 이제 뭐 조금 유명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스타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AI 회사인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대출 수요를 집계를 해서 업스타트 AI 은행 파트너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리얼 같은 경우는 명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중고 명품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오프라인 상점이나 소매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르슨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메르슨 페이턴트 그룹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관련된 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퀘벡에 실제로 이제 한 채의 채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금리 인상도 막바지 온 것 같고, 뭐 추가로도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뭐 10%를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뭐 옛날 우리나라 이제 IMF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만 10%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원래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회사들을 일단 분할 매수를 조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매수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회사를 투자를 해도 뭐 아무런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들만 하지 않고 잘 피해 간다면은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뭐 금액 한 종목에 투자는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대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기는 다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복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피해가야 되는 그런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종목에 몰빵하는 상황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 아니면 도라는 뭐 그런 상황에서 모가 나오면 정말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도가 나오면, 심지어 백도가 나오거나 낙이 나오면 이게 돌이킬 수 없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분석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은 이제 그런 역량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회사에 깔아가지고 이 몇 개의 회사가 비록 상장 폐지되거나 뭐 유상증자나 감자를 맞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씨를 좀 많이 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수나 대출, 신용 등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제 폭망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레버리지도 또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일반인에게는 레버리지라는 게 이게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쓰고 예, 큰 수익을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이거를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번의 몰빵의 경우에 이게 레버리지하고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점에 사는 거. 요 세 개 상황만 피하면은 뭐 망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대신 조금 더 느리게 간다는 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100종목 이상의 이제 쭉 깔아가지고 매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매수를 하고 뭐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건데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다시 이제 뭐 2회, 3회에 걸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이항홀딩스라는 회사가 작년 뭐 10월 정도에 4불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16불 정도까지 3개월 정도 만에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20% 하락을 했기에 보십시오. 이게 100이라고 놓고 보면 20이 떨어져서 이제 80%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매수를 했는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또 10 몇 퍼센트가 또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같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를 했고 그게 그 다음날 10%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다시 뭐 10% 넘는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트를 이제 평균 매수 단가를 충분히 낮춰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큰 시계로 보고 이제 매수를 해 나가면 그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큰 그림만 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다가 이제 내 시드를 심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실천을 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제 실망하지 않고 이제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이 시드를 꾸준히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심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녀석은 충분히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또 땅에 떨어뜨리고 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치지 않고 반복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수익 종목이 나오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한번 분산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